백제 역사유적지구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다면 이는 백제사 전체의 새로운 연구의 전환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각종 문화유산이 산재해 있는 부여 지역 주민의 힘을 모아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후대 자손에게 물려줄 유산이라는 생각에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그 문화유산 관리는 현재 지금 기초지자체에서 관리를 하게 돼 있는데 그분은 이제 그 공무원분들이 보통은 하시죠. 지난 1995년 12월 신라시대의 역사유적인 불국사와 석굴암이 대한민국 최초로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이후 신라, 고구려, 조선시대까지 총 11건이 세계유산에 등재된 데 이어 우리나라 12번째이자 충청지역 최초로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세계유산 등재를 앞두고 있다. 백제역사유적지구는 세계유산 등재 기준의 10가지 가운데 한 두세 가지 정도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 중국, 일본의 고대 왕국들의 교류를 통해서 건축 공예 기술의 발전과 불교 문화의 확산을 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수도 입지 선정, 사찰 조형, 성곽과 하부 구조, 그리고 고분과 석탑 등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백제의 내세관과 종교, 그리고 건축미, 예술미 등이 백제 문화의 독특한 특징이라는 것이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로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세계유산에 등재될 이번 백제역사유적지구는 공주, 부여, 충청 지역을 포함해 전라북도 익산까지 총 8곳이다. 지난 5월 4일 세계유산위원회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이코모스는 세계유산 등재 여부를 평가하는 결과 보고서에서 백제역사지구의 등재 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코모스라는 기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그런 과학적인 평가와 객관적인 평가를 전담하는 자문기구입니다. 즉 이코모스의 의견이 등재 권고로 나왔다는 그 의미는 우리 백제역사유적지구가 갖고 있는 과학적이고 아주 객관적인 여러 증거들이 세계유산 등재에 부합한다는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최종 등재 여부는 오는 6월 28일부터 7월 8일까지 독일 본에서 열리는 제39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그동안의 사례를 비춰볼 때 전쟁과 같은 국제정치적인 문제만 없다면 무난히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가 확실시될 전망이다. 기본적으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다는 것은 인류 전체를 위해서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백제 역사 문화가 한국 고대사를 넘어서 동아시아사, 나아가서 세계사적 입장에서 재조명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것이고, 그리고 그럴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계유산 등재를 앞두기까지 어떠한 노력들이 있었을까? 그 중심엔 지난 백제역사유적지구 통합관리사업단이 있다. 백제역사유적지구는 단순한 8개 유적의 그런 물리적 조합으로 이루어진 유산이 아닙니다. 그 8개 유적이 아주 유기적으로 앙상블을 이루면서 새롭게 태어난 그 유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백제역사유적지구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 관리 주체, 이것의 필요성 때문에 백제역사유적지구 통합관리사업단이라는 조직이 출범하게 된 것입니다. 충청, 전라 지역에 자리한 백제역사지구의 통합관리를 위해 문화재청을 비롯한 충남, 전북도, 그리고 공주와 부여, 익산 지역 지자체가 힘을 모았다. 이제 출범한 지 약 한 8개월, 9개월 정도 돼가는 시점인데요.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주로 백제역사유적지구의 그 예방적인 관리를 위한 그 모니터링의 지표와
그 모니터링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위한 그 연구 활동을 첫 번째로 진행을 했고요. 두 번째로 지금 공주 부여 익산에 개별 유적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통합적인 이런 방문 시스템이 지금 갖춰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한 그 통합적인 그 방문객 관리 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그 연구를 현재까지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백제역사 유적지구 통합관리사업단의 시작은 2012년 5월에 출범한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이다. 그렇다면 백제역사 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노력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지난 2004년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며 부여와 공주, 익산이 고도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백제역사 유적을 보존, 육성하기 위한 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백제역사 유적지가 위치한 공주, 부여, 익산 지역이 고도보존 특별법에 의한 고도로 지정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도로 지정된 그 도시는 우리나라에 4곳입니다. 지금 공주, 부여, 익산과 나머지 하나는 경주입니다. 즉, 그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지정하고 있는 그 고도의 숫자만 보더라도 대한민국 정부가 이 백제 역사 유적을 비롯한 그 백제에 쏟는 관심은 지대하다고 평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백제 역사 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가 늦어진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학계는 말한다. 백제유산이 그 신라유산이나 고구려유산보다 이제 그게 등재 시기가 늦어지게 된 건 유산 자체의 어떤 한계성보다도 어느 정도 준비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이 세계유산이라는 것은 유물을 얘기하지 않아요. 눈에 보는 건축이 중심이에요. 건축물이 중심이라요. 건축물이. 근데 상대적으로 보면은 신라 같은 그런 건축물이 상대적으로 많이 고분도 중심지 않은 그 대규모의 거 있고, 그 다음에 어쨌든 불국사나 석굴암도 있고. 백제의 문화는 고대 삼국 가운데 사실 가장 세련되고 성숙한 문화로 발전시켜 왔으면 뭐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 백제의 멸망으로 인해서 많은 유적들이 이제 소실되고, 그리고 백제인들의 생활상을 구체적으로 밝혀줄 수 있는 기록이라든지 자료들이 훼손되거나 소외되어 왔습니다. 백제사의 가치를 높여줄 학계의 연구와 함께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대한 노력도 지속되어 왔다. 문영왕릉의 경우에는 1994년에 그 예비 목록으로 등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충청남도에서는 상당히 이제 일찍부터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을 했었죠. 그러나 이제 이 문영왕릉만으로는 이제 세계유산 등재가 어렵겠다라는 판단하에 이후에 이제 공주, 부여의 백제 역사 유적지구를 통합해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런 노력들은 뭐 2007년, 8년에 걸쳐서 지속되어 왔고요. 그러한 노력에 의해서 2010년에 잠정 목록으로 등록이 될 수 있었죠. 백제 역사 유적지구는 다른 11곳의 세계유산과 달리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위해선 반드시 지자체 간의 협력이 필요했다. 지금 다른 유적들은 지금 11번째까지는 거의 단일 유적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제 복합적으로 연속 유적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현대 지자체의 관할 구역이 다 다르고 하는 관계로 다소 늦어진 감은 있지만은 그만큼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2010년도에 잠정 등재 목록을 올렸을 때는 공주, 부여 따로, 익산 따로 올렸었는데 2011년에 통합해서 같이 올리게 된 거거든요. 그 이후 2012년에 통합준비단,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이 이제 출범을 해서요. 그때는 이제 5개 지자체랑 통합준비단이랑 같이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렇다. 그동안 지자체별로
문화재청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별도로 등재했기 때문에 세계유산 등재 신청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 따라서 문화재청의 권고로 충남도와 전라북도 간의 MOU 협약이 이루어졌다. 이후 백제역사 유적지구 통합관리사업단의 자문기구인 세계유산 등재추진위원회도 발족하게 된다. 그 추진단에 이제 그 예산하고 인원하고 이런 어떤 큰 걸 그 결정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뭐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이렇게 뽑아낸다든가, 그다음 보호 관리 구역을 어떻게 한다든가, 또는 주민과의 그 소통을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이제 구체적인 일들을 해나가는 거는 이 추진단에서는 할 수 없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진 거라. 웅진, 사비시대의 백제를 대표하는 백제역사 유적지구. 이번 백제역사 유적지구엔 8곳만이 포함돼 세계유산 등재를 신청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이 탁월한 이제 보편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야 되고, 또 완전성과 진정성을 함께 갖추고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백제 문화유산 중에서도 이러한 외형적으로나 내용면에 있어서 그 백제 문화의 어떤 진정성과 완전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문화유산들만 선정해서 그 등재 대상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기 위해선 유적의 많고 적음이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고 한다. 그보다는 백제역사 유적지구를 대표할 만한 가치 있는 유적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는 게 낫다는 것. 이것이 공주, 부여, 익산지역 유적 중 8곳만이 백제역사 유적지구에 선정된 이유다.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다면 이는 백제사 전체의 새로운 연구의 전환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8개의 지역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이 밖에 이제 공주의 대통사지라든지 정지산, 그리고 부여의 왕흥사지와 능사, 기타 이제 충남도의 그 여러 시군에 현재 이제 백제 유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유적들은 아직 이제 조사 단계이고 명확하게 이제 밝혀진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번 역사유적지구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는 7월 세계유산 등재가 확실시되는 백제역사 유적지구. 최종 등재가 결정되면 앞서 세계유산에 등재된 고대 삼국시대의 유적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다. 지금부턴 세계유산에 걸맞은 체계적인 보존과 그 가치를 드높일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네, 백제역사 유적지구가 세계유산 등재를 앞두기까지 많은 노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계유산 등재를 신청하기 위해서 먼저 문화재청에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들어가야 하는 거죠? 네, 각 나라마다 2점 이내의 세계유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문화재청이 선정한 세계유산 잠정 목록 등재가 선행돼야 합니다. 따라서 지난 2010년 충남도와 전북도는 백제 역사 유적을 문화재청에 개별적으로 등재한 상황이었고요. 지난 2011년 통합해서 등재를 추진하게 된 것은 세계유산 등재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였습니다. 네, 그래서 백제 역사 유적지구가 만들어진 거고,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서 이제 두 도가 백제 역사 유적지구 이제 통합관리 사업단까지 출범을 하게 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백제하면은 뭐 공주와 부여 지역의 그런 역사 유적들이 많이 알려진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지역에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문화재청의 권고에 따라 충남도와 전북도가 MOU 협약을 맺고 백제사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규모 있게 전하기 위해 백제 역사지구 통합관리사업단을 출범해서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온 것이죠. 예, 그렇다면 이제 세계유산 등재가 결정되는 것이 오는 7월 얼마 남지 않았습니까? 이때까지 그냥 차분히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네,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취재를 하면서 이번 백제 역사 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해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요. 세계유산 등재 후에 어떠한 노력들이 뒤따라야 할지 진단해 봤습니다.
오는 7월 세계유산 등재를 앞둔 백제역사 유적지구. 이번에 포함된 공주, 부여, 익산 지역은 웅진과 사비백제의 역사 유적으로 서울을 수도로 한 한성백제는 제외된 상황이다. 일단 백제가 처음에 건국된 것은 이제 한강 유역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백제의 뿌리는 원래는 고구려에 있지만 이 한강 유역에서 지금 백제의 건국했으니 그곳의 뿌리를 찾을 수 있겠죠. 이제 그것이야말로 어찌 보면 백제의 어떤 성격 그리고 백제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또 중요한 의미가 한강 유역에서 찾을 수 있어요. 700년 백제사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한성백제. 그렇다면 왜 한성백제는 백제 역사 유적지구에 포함되지 못한 걸까? 서울을 중심으로 한 이제 백제 역사 유적지구가 빠진 이유는 이게 이제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서는 반드시 문화재청의 예비 목록에 등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이 백제 역사 유적을 예비 목록으로 뭐 등재를 신청했다거나 또 그러한 이제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밟지를 않고 있었죠.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선 문화재청의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돼야 한다. 우선 서울시는 백제 역사 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를 반기는 분위기다. 이달 초에 이제 공주 부여 익산의 백제 역사 유적지구가 세계유산 등재가 거의 유력하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줄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아울러 좋은 결과를 기대하면서 한성백제는 백제의 국력이 가장 왕성했던 시기의 수도입니다. 그렇다면 서울시가 한성백제 역사 유적을 문화재청의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 풍납토성 일대 복원 계획은 지난 1993년 시작됐다. 서울시와 문화재청이 공동으로 추진키로 했지만 주민 보상과 발굴에 드는 2조 원의 비용과 주민들의 소송으로 발이 묶여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서울시는 풍납토성을 비롯한 한성백제 역사 유적을 복원해 백제 왕도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서울시는 금년 6월달 백제 역사 유적지구가 세계유산 등재된 이후에 저희는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풍납토성 보상도 할 것이고 전문가나 전 국민의 워크숍도 할 거고 또 보존 관리 계획도 수립해 가지고 하나하나 착실히 준비해 갈 계획입니다. 백제 역사 유적지구 통합관리 사업단 또한 세계유산 등재에 따르는 기대를 품고 있다. 저도 백제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 유네스코 등재를 계기로 해서 이 백제 역사가 갖는 그 역사성과 가치에 대해서 새롭게 고민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 우리 지역 주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젊은 세대, 차세대의 그 계층에 알려서 계속 지속 가능하게 좀 확대 발전해 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1977년도에 세계유산 등재는 순화성은 방문객이 등재 전에 비해 가지고 약 48%가 증가를 했고 2010년에 등재된 안동 하회마을 같은 경우는 약 68%가 등재되었습니다. 세계유산에 등재되면 공산성과 성산기 고분군을 찾는 많은 국내 관광객이 유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성백제를 백제 역사 유적지구에 포함하는 문제는 충남, 전북 지자체와 서울시의 관광 지원에 대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문제다. 그럴수록 순리대로 풀어가야 한다는 게 학계의 입장이다. 각자 생각하는 방법식에 따라서 이제 좀 다를 수는 있겠는데 아마 그냥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백제사 전체가 다 이렇게 묶여져서 세계유산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은 좀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번 백제 역사 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신청 과정에선 무엇보다 주민들과의 화합이 중요했다. 아시다시피 그 세계문화유산이라는 것이 그 지역 커뮤니티에 계신 주민들의 열망과 그리고 그간의 그 관리하려는 노력들 이런 것들이 우선 1차적으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희 시에는 그 공주대학교라든지 충남역사원 등
있습니다. 이런 학계와 그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왔고 2006년부터 세계유산을 등재를 추진하면서 이제 주민들 그 각각 그룹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시민단체라든지 또는 동호인 모임. 저희들이 이런 데를 다니면서 많은 교육을 했습니다. 또는 초중고등학교에서 이제 익산 같은 경우는 무안길 걷기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잘 마련되어 있어요.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엔 주민협의회가 만들어졌다. 발족 배경은 1500년 전에 찬란했던 백제 시대의 고도로서 각종 문화유산이 산재해 있는 부여 지역 주민의 힘을 모아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후대 자손에게 물려줄 유산이라는 생각에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사단법인을 형성하여 2010년 7월 9일에 발기인 구명으로 발족하였습니다.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서 지역 주민들이 보존 관리에 나서는 등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나름의 아픔을 안고 있다고 한다. 저희는 이제 이렇게 그 세계 유산에 등재되는 걸 대환영하고 있으니 하여간 뭐 이주 문제라는 것은 저희가 여기 수십 년을 살고 저는 여기서 나고 컸어요. 그런 주민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면 그 한 마을을 떠난다는 게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면 그 마음 아픈 것을 떠나서 하여간 이주 대책만큼은 확실하게 좀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지난해 세계유산에 등재된 남한산성 인근 주민들의 보상 문제는 어떠했을까? 그 남한산성 정비에 대한 내용이 제일 처음에 이제 계획이 된 것은 1999년도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원래 행궁이 있던 자리에 있던 식당과 호텔들을 다른 쪽으로 이제 이주를 하고요. 그 자리에 원래에 이제 있던 그 문화재 궁궐의 모습을 다시 이제 복원하는 작업으로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주에 대한 부분들도 뭐 전체 100% 100명이라면 100분을 다 만족시킬 수는 분명히 없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대다수가 원하는 안을 충분히 협의를 하고 그 안을 이제 도출을 해야겠죠. 그 도출된 안으로 우선 그 바탕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정부와 그 끌고 가는 정부와 그다음에 그 주민들의 어떤 신뢰가 쌓여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현재 남한산성은 남한산성 세계유산관리센터가 주도적으로 관리해가고 있다. 앞으로 백제역사 유적지구가 세계유산에 등재된다면 앞서 걸었던 남한산성을 벤치마킹하는 등 많은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 문화유산 관리는 현재 지금 기초지자체에서 관리를 하게 돼 있는데 그분은 이제 그 공무원분들이 보통은 하시죠. 근데 그분들은 한 2,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순환보직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아예 이제 남한산성 처음 사업단 초창기에 이 관리 조직체를 구성할 때부터 성곽이면 성곽 담당자, 성곽 전공자, 뭐 목조문화재는 목조문화재 전공자, 뭐 세계유산이면은 세계유산 그쪽 학을 전공한 전공자, 뭐 이렇게 전공자들 좀 모았어요. 남한산성 같은 경우에 그 남한산성 하나의 유산에 지금 전담하시는 분이 그 보수 정비만 5, 6명이 매달려 있습니다. 어느 게 관리가 잘 되겠습니까? 충청 지역 최초이자 대한민국 12번째 세계유산이 될 백제역사 유적지구. 앞으로 백제역사 유적지구 확장을 위한 발굴 사업과 함께 주민들의 보상 문제를 매듭 짓고 한성백제 역사 유적을 포함한 더욱더 완전한 백제 역사 유적지구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네, 백제 역사 유적지구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된다고 해서 마냥 반길 수만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되면 주민들의 이주 문제가 좀 시급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백제 역사 유적지구가 세계유산에 등재되면 현재 진행되는 발굴 작업들이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주민들의 이주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할 텐데요. 부여의 경우 사비마을을 조성해서 백제 역사 유적지구에 자리한 500여 가구의 이주를 해결한다는 방침이지만요. 일괄적인 이주가 아니라 발굴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주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예, 주민들의 이주와 관련해서 현명한 대책이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백제 하면은 사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웅진 백제, 사비 백제
뿐만 아니라 한성백제도 상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한성백제 포함 여부가 또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겠네요. 네, 그렇죠. 한성백제는 그 백제사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아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백제 역사 유적 지구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서울시가 한성백제 역사 유적을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하지 않았던 것이 저희도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예. 그러나 현재 서울시도 한성백제에 대한 역사 문화적인 가치를 인식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서울시의 노력과 충남도, 전북도와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한성, 웅진, 사비백제가 모두 포함된 백제 역사 유적지구를 만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제 세계유산 등재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백제 역사 유적지구의 복원과 정비 사업도 좀 차질 없이 진행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이거에 대한 준비는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충남도와 전북도는 지난 3월이었죠. 백제왕도 핵심 유적 복원 정비 사업 준비단을 출범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백제 역사 유적지구의 체계적인 복원과 정비를 통해서 백제 고도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재현한다는 방침인데요. 지난해 세계유산에 등재된 남한산성의 연차별 보존관리 계획을 벤치마킹하되 남한산성과 같은 단일 유산이 아니기 때문에 백제 역사 유적지구의 상황에 걸맞은 장기적인 보존 관리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백제 역사 유적지구가 충청 지역 최초이자 또 대한민국으로서는 12번째 세계유산으로 오는 7월 세계유산 등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끼는 대한민국의 유산이 세계인이 찾는 세계유산으로 더욱더 거듭날수록 우리의 역사와 유적에 대한 자긍심도 높아질 텐데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국민들의 관심과 뜨거운 성원이야말로 우리의 세계유산을 알리는 가장 큰 밑거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박혜영 PD 수고하셨습니다.